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이 코너에서 사실 언급했었던 미중 무역 전쟁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첫 타깃으로 이제 그 글로벌리한 그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쪽으로 포커싱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가 그 미국의 주요 정보들을 캐치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가 14일, 미국 시간으로 14일이죠. 이런 규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또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이 규제를 하면서 미국산 통신 장비를 미국산 장비를 25% 이상 사용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하지 말라. 물론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전에 미국 정부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이 규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상무부가. 그래서 미국산 장비의 25%가 아니고 10%를 사용할 경우, 10% 이상만 사용할 경우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화웨이가 반도체를 해외로부터 공급받아서 통신 장비 또는 화웨이의 주요 이제 스마트 그 디바이스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화웨이를 고사시키는 작전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을 대표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 화웨이가 이렇게 되면 뭐 생산, 판매 완전히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앞서서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날려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단이 중국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5일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있었고요. 예. 그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의 무역 수지를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니까 그 부분을 네네. 좀 줄여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예. 다만 그 당시 합의의 맹점은 2년이라는 그 시한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분기 단위로 얼마, 1년 단위로 얼마씩 더 수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합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사실은 핑계로 해서 오늘 지금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수입할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미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본인의 그 정치적 치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이제 그 홍보를 힘입어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기약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코로나 사태는 미국으로 확산시켜 놓고서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약한 고리를 먼저 쳐서 11월 이전에 대규모 어떤 미국산 제품 수입을 얻어내겠다라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그 제재가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심지어 트럼프는 지금 지난달 30일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국교 단절 가능성까지 얘기하면서 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중국을 몰아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각국의 입장을 보자면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이렇게 화가 날 만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면서 중국 때리기를 좀 더 본격화하고 있는 건데 자, 그 첫 타깃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에요. 왜 반도체 산업을 첫 타깃으로 선택한 걸까요? 네, 크게 뭐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 재작년부터죠, 사실은 네. 그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그 중국에서 IT 관련 산업들이 새롭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외국산 제품들에게 주로 의존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를 중국 스스로 좀 생산해서 반도체 산업을 키워보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라는 그 정책 드라이브였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 패권에서의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목적이 첫 번째로 반도체 부분에 좀 포커싱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면서 미국산, 그러니까 그 해외로부터 반도체를 소싱해야 되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종 감염병의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네. 아시아에 뭔가 그 한국과 대만, 중국
이런 나라의 그 반도체 수입을 의존하다 보면 미국 기업들에게 굉장한 위기가 닥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시아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대응 전략으로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자급자족을 좀 이루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게 중국에 대한 견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건 자연스럽게 지금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리쇼어링 전략,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아시아에 대만, 한국의 파운드리 그 반도체 업체에 가장 많은 물건을 사주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인텔, 퀄컴, 애플 이런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예.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사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해외에 공장을 두고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돈을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기업들을 미국 내로 끌어들여서 고용 창출과 미국 경기 부양에 좀 어떤 그 촉매제 역할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어떤 반도체 때리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 타격이 일단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압박 가능성을 지금 꺼내들고 있죠. 그렇죠. 아까 뭐 조금 전에 정다슬 기자가 설명했던 대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SMIC라고 글로벌 파운더리 4위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 업체인데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키우고 있는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인데요. 이 회사를 미국 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서 엄청난 돈, 우리 돈으로 20조 원의 자금을 정부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있다가는 한꺼번에 회계 부정 이슈가 들켜서 한꺼번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아예 중국으로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제적으로 중국도 이런 어떤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금융 시장에서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하나 둘 카드를 꺼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중국의 반발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중국의 반응도 이제 구체적으로 반격에 나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 두 나라 간에 다시 고조된 무역 분쟁의 발단이 사실 중국에 있다 보니까 네. 중국 당국자들은 뭐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아직까지는 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그 중국 때리기가 강해지면 결국 예. 중국도 반발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황구시부를 비롯한 중국의 언론들이 이제 대신 나서서 네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뭐 그 퀄컴, 시스코, 애플 이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지금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기업들을 건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뭔가 그 공격의 날을 보복의 날을 벼르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그 14일 날 그 자오리젠 그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완화된 멘트를 했어요. 어떤 멘트를 했냐면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미국의 제재에는 반대를 하지만 지금 두 나라 간의 무역 합의는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 따라서 그런 합의, 1차 합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중국이 지금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약간 일종의 비이성적인 그런 어떤 조치에 대응하기보다는 맞불을 놓기보다는 이번 양회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을 좀 그 속도를 내기 위한 1단계 합의의 이행에 어떤 속도를 내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미국과 합의했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화 조치들을 발표해서 미국과 좀 화해 모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전격적으로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고 예. 한편으로는 중국의 결단에 따라서 조금 완화된 기조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진행되는 양회, 중국 양회에서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꺼내들지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대만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간 화답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상무부의 조치, 지금 미국산 제품을, 미국산 장비를 10% 이상 사용하는 국가들은 화웨이에 그 반도체를 납품할 수 없도록
지금 그 미국 상무부가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대부분 고객 매출의 60%를 미국 기업들에게 얻고 있지만 지금 한참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쪽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한 15에서 16%를 화웨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뭔가 미국산 장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만 기본적으로 이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면서 이면 합의로 화웨이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 완화를 약속받지 않았느냐라는 네. 뭐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확인된 바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 TSMC의 지금 그 미국 공장 건설 자체를 그럼 과연 TSMC가 미국 편에 선 거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돈으로 지금 그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네. 그 공장 착공 시기가 2021년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할 경우에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즉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지면 굳이 미국의 애리조나에 또 다른 공장을 지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 생각은 TSMC가 일단은 지금 미국의 공세에 좀 순응하는 듯한 어떤 립 서비스를 한 이후에 미국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서 최종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TSMC는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반도체 산업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 또 반도체 하면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전자 같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좀 압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외신은 벌써부터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2023년에 세계 1위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가 되기 위해서 국내에서 2030년까지 1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엄청난 그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지만 네. 지금 국내에서의 신규 투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수요가 확 늘어나지 않는 미국 시장에 지금 당장에 신규 투자를 해야 되냐. 굉장히 지금 저울질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TSMC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먼 시점에 공장을 착공하는 투자 예. 계획을 그냥 립 서비스로 발표할 가능성은 있겠다. 네. 다만 삼성전자 역시 지금 중국에서 한참 늘어나고 있는 팹리스들 공장 없이 설계만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설계하는 업체들은 본인 설계를 가지고 이 파운더리 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 팹리스들로부터 엄청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중국 시장의 성장성에 좀 포커싱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에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중국에 포커스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또 TSMC가 약간 그 미국 친화적인 기조를 펴면서 TSMC가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 포션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삼성전자 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보여지고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반도체 굴기를 펴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삼성전자 추격이 삼성전자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당장의 짧은 투자 시기에서는 삼성전자에는 큰 악재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잘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